제가 어려서부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고 몇 년간은 제법 훌륭한 밴드 생활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옛날 그룹인 피땀 눈물이라는 밴드의 음악을 듣다가 이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피땀 눈물이라는 말은 요즘 분들은 BTS 곡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저는 피땀 눈물은 아니고 피, 물, 지방에 대해서 3개의 영상을 따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피, 즉 출혈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고, 오늘은 피, 물, 지방 중에서 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다이어트 과정에서 물의 상황, 그리고 지방흡에서의 물의 상황에 대해서 따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 아시는 대로 우리 몸은 물의 성분이 굉장히 많죠. 어렸을 때는 더 많다가 점점 감소해서 성인이 되면 보통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근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물의 성분이고, 여기에 이제 단백질이나 무기질에 약간 포함되어 있죠. 단단하게 보여지는 뼈도 사실은 물의 성분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이렇게 물은 우리 몸에서 단단한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액체 형태로 순환하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혈액으로 순환하고 조직 사이에서 이렇게 운반, 화학작용, 해독, 체온 조절, 항상성 유지 등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것들이 다 필수적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 필요한 물의 양을 조절을 하게 되어 있죠. 너무 과하면 배출시키고 모자라면 자꾸 보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고로 저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삼투압 현상이라는 걸 좀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험을 대표적으로 하는 게, 셀로판지 같은 반투과성 막을 놓고 가운데를 막고 이렇게 소금 등을 넣어서 농도를 좀 다르게 이렇게 물을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막을 통해서 물만 이동을 해서 물의 높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현상을 어렸을 때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이게 단순히 물의 양이라는 것이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 물을 잡아주는 어떤 성분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 물의 양이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도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준다고 이 물이 몸에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잡아주는 적당한 성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호르몬이나 신장의 역할들 다른 요인들이 좀 있긴 하지만 얘들은 좀 복잡하니까 생략하고요. 우리가 쉽게 하는 다이어트들이 여러 가지 기전으로 우리 몸에 있는 물의 양을 많이 감소시켜요. 식사량을 너무 적게 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는 이런 다이어트들, 또 공복기간을 늘리는 간헐적 단식 같은 이런 다이어트법들이 복잡한 기전을 거쳐서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체중의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가 진짜로 줄여야 되는 지방을 줄이는 게 아니고 물을 줄이는 것이라서 그냥 일시적인 모래성 쌓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물이 부족해지니까 우리 몸은 이제 물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요법을 계속 한다고 해도 이 감량의 속도가 굉장히 더뎌지게 되고, 또 그러다가 우리가 이런 가혹한 식이요법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무너지잖아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물이 금방 차오르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또 오히려 요요현상 때문에 체중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잘못을 혹시나 하고 반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젊은 여성들 중에 이런 잘못된 다이어트 때문에 만성 탈수로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우리가 친구들끼리 얘기하거나 저희 상담실에 오셔도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구박을 하게 되죠. 아니, 칼로리도 없는 물을 먹는다고 살이 찌겠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그 이전에 잘못된 다이어트로 몸에서 물이 많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물을 먹으면 이게 이제 보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체중이 늘 수 있어요. 약간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물의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의 변화는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단기간에 체중의 변화가 많이 생기면 이건 다 물이 감소됐다는 이야기니까 오히려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감량은 요요를 만들고 건강을 해치게 되고 또 피부의 탄력성을 나빠지게 만들어요.
세 가지 다 굉장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지방 흡입 채널이긴 하지만 제가 잘못된 다이어트에서 설명드린 말씀들이 간혹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영상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잘못된 식이요법이나 진짜로 해야 될 지방을 줄이는 다이어트에서 잠깐 이제 설명씩 드리고 있는 거죠. 반면에 지방 흡입은 다른 성분의 변화 없이 순수하게 지방의 변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는 거죠. 이제 지방 흡입할 때 물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지방 흡입을 하면서 지방을 파괴하기 전에 지방층에다가 저희가 물을 많이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약물을 섞인 특수한 용액입니다. 수술장에서 이 물이 상당히 많이 안 나오고 남아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봉합을 당일날 하지 않고 하루 정도 자연스럽게 배출을 시켰다가 다음날 봉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는 게 붓기나 멍에 유리하고 염증이 생기는 가능성도 좀 더 감소시킨다고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도 이 수액이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피가 조금 섞여서 피가 붉게 나오니까 피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대부분 물이고 피의 양은 굉장히 적은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나오는 양은 많이 나올수록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물론 너무 걱정되시면 병원 측에 연락을 하고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방흡입 직후에는 이렇게 물의 변화와 더불어서 또 여러가지 무기질의 변화도 생겨요.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어지럼증이나 불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병원을 가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빈혈 수치가 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피 때문에 좀 묽어져서, 그리고 무기질 수치가 몇 가지가 이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잘 모르는 병원도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 시술한 병원과 잘 상의하시고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수술방에서 큰 출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식사를 그냥 정상적으로 잘 하시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대부분 회복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무기질 NA, K의 변화인데, 세포가 많이 파괴되면서 이 NA가 혈액으로 많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K, 포타지움이 농도가 낮아져요.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할 수가 있어서 수치가 너무 낮으면 뭐 주사로 주기도 하지만, 이게 음식물에도 많이 들어있고 또 섭취로 해서 금방 잘 보강이 되는 거라서 이것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지방 후에는 잘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수술 후에 붓기가 이제 제법 생기게 됩니다. 붓기는 수술 후부터 점점 생기기 시작해서 보통은 4일에서 5일 정도의 피크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이제 살살 감소하게 되는데 감소 속도는 굉장히 느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손상이 있을 때에 치료하기 위해서 물이 매개체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붓기가 생기는 것을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뭐 악착같이 굉장히 열심히 제거하려고 그런 노력은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술 직후에는 과도하게 생기는 붓기는 좋지 않으니까 압박복을 저희가 착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죠. 좀 과도한 분들은 정맥혈 순환을 도와주는 약이나 또는 이뇨제도 처방을 간혹 하게 되고요. 적당한 시기에 병원에서 뭐 고주파나 이런 기기들을 사용해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은 혈액순환을 좀 도와줘서 붓기가 좀 빨리 빠지게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적절한 식사나 운동, 마사지 등이 도움이 되는 거죠. 수술 후에 붓기를 줄인다고 따로 호박죽을 사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저는 뭐 꼭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지방흡입은 사실은 좀 터프한 수술이긴 해서 붓기가 좀 오래 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5일 붓기가 이제 피크가 된 다음에 2, 3개월 정도 천천히 감소해서 이때쯤 되면 보통 80%에서 90% 정도씩 붓기가 이제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 가죠. 그런데 이미 지방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붓기가 최대로 있다고 해도 보통은 원래 두께보다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입었을 때는 거의 표가 나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 감량에서 물의 의미와 또 지방을 탔을 때 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드렸습니다. 우리 몸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스스로 조절을 잘 하고 있고 무리한 식이요법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체중이 증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의 증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지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